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459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459일 차고요. 오늘은 놓아버림이죠? 네, 놓아버림입니다. 네, 놓아버림 146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줄이에요. 그런 감정은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네. 그런 감정은 사회의 기이한 도착 증세가 아닐까? 힘들이지 않고 바로 성공하면 사람들이 시샘한다. 그러니까 그런 감정은 뭐냐면 이 자기 희생이라는 감상에 툭 하면 빠져가지고 어 빠지는 것도 자기 감정에 포기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감내했던 모든 아픔과 괴로움도 모두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 마음이 또 따지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이를 수월하게 앞에부터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허참 마음이 또 따진다. 이를 수월하게 이룰 수 있다면 성취할 때 생기는 자부심은 어쩌지? 그것도 버려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다. 일에 쏟아붓는 희생이나 노곤이 하는 허용에 찬 것을 다 포기해야 한다. 이 영적인 어떤 자기 희생이라는 것도 포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은 사회의 기이한 도착 증세가 아닐까. 힘들이지 않고 바로 성공하면 사람들이 시샘한다. 그러니까 힘들이지 않고 성공하면 시샘한다라는 믿음이 또 있고, 목표에 도달하는데 아무런 고초도, 아무런 괴로움도 겪을 필요가 없었다고 하면 정말로 약이 오를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이런 고통이 성공을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선 고통스러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요, 또? 이거 유선으로 바꿨는데. 아, 그래요? 아, 참나. 음, 잠시만요. 아, 이게 왜, 아까 소리가 들렸는데,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늘, 이거는 들리나요? 늘 지금처럼. PD님이 바뀌셨어요. 저 앞전에 시작할 때는 그 정지은 님이 PD님을 하셨는데 요새는 늘 지금처럼 님이 소리, 뭐, 헌양님, 뭐, 소리 안 들린다고 다 그러시네. 안 들리네요. 네, 들리나요, 이제는요? 네. 들리시면 들리신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틱톡에. 안 들리, 안 들려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상하다.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올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형태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많이 참석하신. 네, 일단 진도를 나가고 왜 안 나오는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도 안 나오려고 한 2, 3일째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안 들린다고 계속 얘기하시네요. 이 블루투스도 안 되고 유선으로 했는데도 이어폰으로 했는데도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일단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잘 살펴보면 어떤 믿음? 고생해서 고통스럽게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편안하게 되면 선생님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렸어요. 소리가 진짜 안 들려요. 할 수 없습니다. 소리가 안 들려도. 네. 뭘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네. 통과를 하겠습니다. 일단. 네. 어, 제가 헷갈렸던 게 뭐냐면 선생님께서 고생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깨달음 시크릿이죠. 그냥 시크릿 말고 깨달음 시크릿에서는 고생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가 들리긴 들려요. 근데 제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귀에 들려요. 제가 귀머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귀에 들리는데, 어, 귀에 들리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는데 한참 걸렸어요. 근데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 부정적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렇게 믿는 일이 없었다면,
그렇게 믿는 일이 없었다면 삶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 아픔과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감내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잘 살펴보면 부정적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부정적으로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라는 거죠. 뭔가 감내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믿음은 세상과 우주를 보는 눈이 다소 가학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가학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런 믿음은. 그래서 이게 안 돼요. 이상하게. 제가 자꾸 봐달라고들 난리들, 소리 안 들린다고들 하시는데, 잠깐, 제가 블루투스를, 블루투스를 빼볼게요, 아직. 블루투스를 빼서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차라리 이어폰도 없이. 네, 들리시나요?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중학교 퇴학생님, 소통이 전혀 안 됩니까? 이제 조금 소리 그냥 좀 들리죠. 이거 다 껐어요. 이게 다 껐거든요. 예, 꺼서 소리 그냥 들어가는 거. 이제,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좀 멀게 들리거나 할 것 같습니다. 네, 다 끄는 게, 블루투스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껐어요. 네, 일단 진도 나갈게요. 네. 그래서, 그런 믿음. 굉장히 뭔가 삶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아픔과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감내해야 되는데, 그런 감내하는 것이 없다는 게 그 믿음. 그렇죠? 고통과 아픔을, 그런 믿음. 그래서 세상과 우주를 보는 눈이 다소 가학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믿음, 세상과 우주를 보는 눈이 다소 과학적이라고는 점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바람과 욕망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물론 무의식적 죄책감과 왜소함이다. 기이하게도 무의식은 우리 스스로 가질만 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갖게 된다. 기이하게도 무의식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가질만 가질만 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부정성과 이로 인해 커지는 왜소한 자기 이미지에 대한 집착이 가질만 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줄어들게 하고 남에게는 쉽게 흘러드는 풍요를 무의식 중에 거부한다. 이것이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 생긴 까닭이다. 스스로를 왜소하게 볼 때 가질 만한 것은 가난이고 그저 가난인 거예요. 가난이고 자신의 무의식에 의해 가난을 꼼짝없이 현실로 만든다. 꼼짝없이 현실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느꼈던 그, 그 어릴 때 느꼈던 부분들 있잖아요. 내가 어릴 때 무의식에서 그대로 봤던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네. 라이브는 제가 끌게요. 이게 다시 와야 이게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내일 다시 점검해서 들어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 100여 명 들어오셨는데, 후광역시 네. 꺼야 되겠어요. 안 들어, 소리 안 들린다고. 아우성들 치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이렇게 쭉 이렇게 했던 게 뭐냐면, 어, 내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미세하게 시크릿을 하고, 그럼 그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몸으로 일하고 마음에서 고생하고 막 이래야지 몸에 힘들게 일하고 마음에서 막 고생하고 막 힘들었어 하고 막 이래야지만 얻어지는 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몸과 마음은 가짜고 진짜는 의식,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에서 얻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깨달음 시크릿인 거예요. 깨달음 시크릿. 그래서 깨달음 시크릿에서는 기본적인 행위,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고 집안에만 있고 있잖아요. 시크릿하고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거는 아니죠.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만날 수 있는 행위라든지 사람을 만난다든지 뭔가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는데 억지로 애써서 안 될 것 같아서 가난이라는 걸 무의식에 가지고
하면 결국 가난이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들 친구가 있는데 이쪽에 대구에 살다가 지금 부산에서 사업을 이것저것 하거든요. 하는데 전에 의식 공부를 좀 들었어요. 동생하고 좀 듣다가 도망가길래 제가 또 전에 한번 부산에 가서 그 사업장에 가서 아구찜을 만들고 막 이래서 이제 막 팔고 하는데 뭐 그 친구를 또 가서 한번 시크릿에 왔으면 좋겠어서 초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쪽 시크릿에 초대를 했는데 시크릿에서 한 번 듣더니 자기도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싹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라지고 안 나타나는데 이제 그 친구가 오늘 아침에 그냥 문득 생각이 나던데 저희 아들이 그러는 거 한 번 집에 갔는데 어머 그런데 처음 봤다. 무슨 완전 무슨 주택인데 너무 겨울에 추워가지고요. 이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완전히 축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이렇게 또 마당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당에 있는데 저쪽에 그 욕실에 가면 추워가지고 그냥 그 주방이 거기 같이 이렇게 있는가 봐요. 주방에 딸려서 거기서 세수하고 너무 추워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진짜 열심히 살아요. 그 아이디어도 막 있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중간에 또 한번 걸어놨던 거를 한번 또 이렇게 완전히 말아먹었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무의식에 이렇게 가난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의식 에너지 안에 그 에너지 안에 들어있는 거를 빼놔줘야 되거든요. 재맥락 찾아서 재맥락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냥 받아들이죠. 모든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도 받아들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인 게 있고 또 그래서 부잣집에 부자를 많이 어릴 때 많이 그러니까 성장해서도 그렇지만 성장하기 전에 어릴 때 얼만큼 많이 받아들이느냐 풍요로운 걸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제도 인스타인가 어디 이렇게 읽다가 우리 집은 가난했다. 근데 그건 커서 알았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참 거기다 댓글 달고 싶던데 근데 일단은 뭐 달고 싶더라고요. 우리 집은 가난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살았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모르고 살게 해준 부모님들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봐도, 그래. 무의식에 벌써 나중에 알았다 하지만 의식은 알고 있거든요. 나의 의식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릴 때 이 가난했고 이런 것들이. 굳이 이제 그러니까 인식을 안 하고 있을 뿐인데 의식에는 저장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잘 살고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도 나중에는 결국은 가난 쪽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고 막 이렇게 사는데 깨달음 시크릿은 어, 시크릿 할 때마다 저녁에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 치유사 박사 과정에 계신 분들이 이제 다 방을 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는 그거 하면서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점점 그걸 외워가지고 저 혼자 할 때 그때 처음에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더라? 뭐더라? 그다음 뭐지 하고 제가 막 외우면서 생각하다 자버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냥 제가 했던 것들이 기억을 계속 하잖아요. 기억이 나니까 제가 누워가지고 그냥 릴렉스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나한테 명령하고 그다음에 시크릿하고 상상하고 감사하고 막 이게 외워져 버려가지고 외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저한테 하는 거예요. 타인들에게 해주는 것이 나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외워진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번 보고 안 봤더라면 또 기억이 안 나죠. 근데 가서 계속 이렇게 방 두 개 정도는 돌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이제 시크릿은. 너무 좋은 거야. 깨달음 시크릿은 진짜 의식 안에서 진짜 깨닫고 내가 그냥 시크릿을 해놓으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그냥 사람을 만나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올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진짜 뿌린 대로 거두어야지 안 뿌리고 어떻게 거느냐는 거죠. 세상에 우주의 원리에서는 공짜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 진짜 안 믿었었던 것들이 올 초반인가 제가 왜 이렇게 시크릿이 한번 그래서 자세하게 재방송을 딱 듣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
그러니까 되게 요새는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듣는 것 같은데 그냥 넘겨버리는 게 스킵하는 게 되게 많아요. 듣는 것 같은데 넘기는 게 참 많은 거예요. 넘기는 게 되게 많은 거죠.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더 와닿으면서 그냥 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게 맞는 거고 빈익빈 부익부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 자기의 무의식에 의해서 가난을 꼼짝없이 현실로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게 깨달음 시크릿과 부와 의식이잖아요. 의식 수업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새 그냥 틱톡이랑 이런 데 올리려고 이제 제가 예전 거를 좀 더 듣거든요. 예전 거를 찾아서 또 막 듣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지금 더 쏙쏙 들어와요. 근데 하셨던 말씀을 또 해주고 또 해주는데, 야, 저렇게 말씀 질의응답 하는데 저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를 다 받아들이고, 듣다가 선생님이 정말 정확하게 찝어줬는데도 이제 잘 와닿지 않은 거죠. 이해하지 못하니까 떠나는 경우도 막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걸 잡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해결은 안 하고 그거를 여기서 문제다. 자기 문제인데 여기서 문제다라고 해서 떠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다시 들어보면 야, 이런 말씀을 이렇게까지 해주셨구나. 3년 전 거 막 이렇게 듣고 있는데 3년 전 걸 듣고 있는데 정말 그래서 하나하나 선생님 말씀도 놓칠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놓칠 게 정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정말 내 무의식 안에 있는 것들 어릴 때 저장되어 있는 거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는 뭔가 시크릿을 하고 심상화를 하고 할 때 자기 희생을 가지고 목표를 뭔가 감내해야 되고 이런 부정적인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부정적으로 해서 거기서 이뤄내야 된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부정적으로 뭐 했는데 이루어졌어. 그건 전업에 뿌린 것 때문에 됐다라는 거를 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안에서 내가 가난이 돼 있다거나 사업에 망했다거나 막 그런 것들을 계속 하나하나 놓아야 되는 것들을 계속 적어서 써서 또 해놓고 또 해놓고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음 제가 아빠도 생각해 보면 아빠가 집을 파는 거 아빠가 집을 팔아버린 것만 생각을 했고 아빠가 집을 사는 모습을 또 안 본 거예요. 팔아버리고 사는 모습을 안 하고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근데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올 때는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는 의식이 전환이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한 거 있죠. 돈을 버는 거는 전업에 제가 했던 어떤 여러 가지 영향으로 왔지만 돈을 모으거나 갖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제가 하고 있다라는 걸 또 알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에서 끊임없이 엄마 아빠를 계속 생각하면서 엄마, 아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한 사소한 것까지도 다 의식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왜소하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내가 왜소하다라는 거, 스스로 왜소하게 보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어. 왜소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돈을 벌지 않았으면 나도 돈을 벌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엄마를 따라하는 거. 그래서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열심히 일을 했어. 그럼 또 열심히 있잖아요. 또 그냥 같이 따라서 열심히 그냥 일을 하는 거고. 그냥 엄마 아빠를 따라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그대로 하는데 그래서 후회하고 한탄하는 게 아니라 놓아버리는 거죠. 놓아버리는 거. 놓아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왜소하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내면이 무결함을 다시 인정할 때, 내면이 무결함을 인정할 때, 그리고 너그럽고 열려 있고, 나의 의식은 너그럽고 순수의식은 너그럽고 열려 있고 다정하고 믿음직한 자신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릴 때, 믿음직한 자신에 대한 저항도 놓아버리고 무의식에 의해 삶의 여건이 자동적으로 마련되어 풍요가 삶에 흘러들기 시작합니다. 왜소하다는 생각도 포기하고 내면이 무결함을 다시 인정하고 그리고 너그럽고 열려있고 다정하고 믿음직한 자신에 대한 이런 믿음직한 자신에 대한 저항이 있는데 그 저항도 놓아버려야 내가 너그러워지고
열려있고 다정하고 믿음직한 자신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걸 저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싶다. 되고 싶다. 이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저항하고 싶다. 저항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놓아버려야 된다. 그랬을 때 자동적으로 삶이 풍요로운 삶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소유하기, 그다음에 행하기, 존재하기. 이걸 또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 작년, 재작년 가을인가 얘기해 주셨나 그랬던 것 같아요. 소유하기, 행하기, 존재하기. 거꾸로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존재를 정하고 나면 행해지고, 그다음에 소유는 그냥 온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무의욕이나 무의욕, 공포 같은 낮은 의식 상태에서 벗어나면, 낮은 의식 상태에서 벗어나면 욕망의 수준에 이른다. 벗어나면. 무의욕 50이죠. 공포 100이죠. 여기서 여기 낮은 의식에서 벗어나면 욕망의 수준 125. 전에는 할 수 없고 불가능하던 일이 가능해진다. 욕망의 수준으로 올라가잖아요. 50에서 100에서 올라가서 125 정도 되면 불가능한 일이 하고 싶다. 그래서 바라는 마음이 올라가서 움직인다라고 뭔가 행동을 한다라는 거는 그래도 125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가장 낮은 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대체로 소유하는 상태에서 행하는 상태를 거쳐서 뭔가를 나는 갖고 싶어라는 소유하는 거. 125 정도. 나는 저걸 갖고 싶다는 바람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가질 수 없어. 나는 전혀 할 수 없어라고 하면 이제 그럴 때는 아예 포기해버려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무기력하냐, 120, 150이냐, 125냐, 엄청난 에너지가 차이가 나는 거죠. 나는 뭘 할 수 있어, 해보고 싶어, 저거라도 갖고 싶어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갈 때 소유하는 상태에서 행하는 상태를 거쳐서 뭘 갖고 싶어. 그래서 행동을 해. 그러면서 존재하는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업을 했었어요. 의식 수업을 만나고도 계속 이렇게 사업을 했었는데 이거를 거꾸로 바꾸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걸려도 거꾸로 바꿔야 되죠. 이게 어떤 것이 제대로 삶이 거꾸로 삶을 사는 게 거꾸로 살아요. 저 밖을 보고 나를 보는 건데 저 밖이 바뀐 줄 알고 저 내 마음에 있는 걸 밖에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건 줄 알잖아요. 근데 저게 난데 이 세상에 자꾸 거꾸로 보면 그래도 좀 바로 보여요. 그래서 존재하는 걸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그래서 어떤 형태의 행함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소유한다인데 거꾸로 하게 되는 거죠. 뭘 갖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행동한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의식의 수준이 낮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이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했다가 아니라 깨달음 시크릿에서도 그렇고 의식에서도 그렇고 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어 내가 했다라는 게 아니라 신이 주셨다라는 거로 에너지 의식 상태가 바뀌는 거죠. 신이 생명력도 주셔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얘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신이 생명력을 주시니까. 근데 그 생명력 자체가 의식이잖아요. 그 의식에 이 수치가 있는 것이고 높다 낮다도 없다 하시지만 그래도 이해하기 마음에서 이해하고 놓기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의식 수준을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식 수준이 그래도 낮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바라는 바도 내가 가진 것이다. 바라는 바도 내가 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도 내가 가진 것이다. 소중한 것도 바라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치와 지위가 있는 자아상도 내가 가진 것에서 얻는다. 내가 가진 것에서. 그래서 소유할 수 있고 기본 욕구를 충족할 수 있으며 자기의 욕구와 자기에게 의존하는 사람의 욕구를 해결할 역량이 있음을 입증하고 나면
소유할 수 있고, 내가 소유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기본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때,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뭔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도 안 되면 다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욕구를 충족하고 있으며 자신의 욕구와 자신에게 의존하는 사람의 욕구, 의존하는 사람에 대한 욕구를 해결할 역량이 있음을 입증하고 나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믿어지면 저는 음, 제가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데가 있나요? 학교에서는 어려운 걸 가르쳐 주고, 사회에서 제대로 써먹지 못하는 것들을 더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쵸? 뭐 사회생활이라는 학교에서 그것도 있지만, 그것도 있죠. 근데 이제 지식적인 부분에서도 뭐 그 부분도 있지만, 진짜 이 의식 수업이라는 걸 한 과목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넣어야 될 거예요. 넣어서 아이들이 이걸 알고 자라면 정말 더 잘 자랄 수가 있는데 그 지식도 더 잘 사용할 수 있고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그냥 이 소유하는 거, 자기 욕구, 의존하고 그냥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 수업에서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 아이도 내가 잘 모르고 아이들도 잘 모르고 키웠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모르고 키우다 보니까 셋 다 조금은 좀 달라요. 조금은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다르긴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그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도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의식 수업에서 바뀔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의식 수업을 들으면서 바뀌어갈 수 있다, 이 아이들이. 그쵸? 아이들이 아니라 이제 성인이 됐지만, 20살이 다 넘어서 성인이 됐지만, 그래서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또 이제 아들을 또 봐요. 이번 주에도 뭐 발표하면서 또, 그래서 발표만 했는데, 그쵸?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은 적어오라고 했는데도 굉장히 좋아요. 좋은 게 참 엄마 아빠가 세니까 센 만큼 강한 그 억압을 당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쵸? 강한 억압,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에 내 기준에서 내 기준이 있다는 거. 내 기준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내 기준이 있으니까 그 엉뚱한 행동을 할 때 더 강한 에너지로 억압을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해결책이 있다라는 거. 그래도 해결책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제가 의존하는 사람이 욕구를 해결할 역량이 있음을 입증하고 나면 입증이 되죠, 이 수업에서는. 그래서 마음은 자기가 하는 일이 더욱 관심을 보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일에 입증이 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의식 수업을 듣는 일에 더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무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무의식을 바꾸려면은 무의식을 이렇게 쉽게 긴 시간에 작은 수업료 가지고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아마도 전 세계 다 찾아봐도 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쉽게. 그래서 그러면 자주 올리는 무리도 바뀌는데 거기서는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로 나의 가치와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결정이 된다. 마음이 하는 일에서 평가되는 지가 결정이 된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내일 오늘 중간에 라이브가 막 소리가 안 들린다 그래서 집중 좀 흩어졌어요. 그쵸? 네, 끝나고 나서 확인 좀 해보고 어제부터 한 2, 3일째 소리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을 딴데 여기다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해놓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연휴 직장 다니시는 분들 오늘 여유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 화요일 날 어제 수업을 못했던 거 내일 수업을 합니다. 대구에서. 그래서 많이들 나오셔서 직접 들으셔서 에너지 좀 전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2일, 3일 날 깨달음식 글이 있어요. 성공에 관련된 깨달음식 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들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10월 달에
있어요. 10월 15일인가? 입금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지시켜 주시고요. 내일 6시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네, 시작.